도대체 가짜뉴스가 뭐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원이가 이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해왔다고 그래서 우선 그 발표 듣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면서 중원이가 쓴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총평 달아주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중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짜뉴스이다. 가짜뉴스는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뉴스를 기사에서 다룬 것인데 이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이 세계 널리 보급되고 세계가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 사용자의 수가 전 세계 인구의 약 67%인 약 54명 정도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보량 또한 어마무시한데 2000년대 초반까지 축적된 인터넷 정보량은 약 2000경 바이트나 된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당연히 가짜뉴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가짜뉴스가 같이 쌓이므로 문제는 갈수록 더 심하고 있다. 우리에게 언론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지만 이 언론을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우선 한 미국 인터넷 매체인 버즈피드에 따르면 미국 대선 직전 3개월 동안 주요 언론사의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인기 있는 상위 콘텐츠 기준으로 공유, 반응, 댓글 건수가 더 가짜 뉴스는 약 871만 천 건인 것에 비해 진짜 뉴스는 약 736만 7천 건으로 약 134만 4천 건 차이가 난다. 근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내용이 제목과는 달리 실속이 없거나 기사의 내용이 거의 중간에 잘린 것 같은데. 왜? What? 독서하다가 What? 어? 중간에 나 읽어봐. 클릭, 정답은 클릭베이트 때문이다. 내용이 제목과는 달리 실속이 없거나 기사의 내용과 제목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클릭베이트로 그 기사를 더 많이 클릭하고 클릭할수록 그 기사를 사람들이 더 많이 보면 볼수록 가짜뉴스가 더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원래는 게이트키퍼라는 직업이 언론사마다 있다. 이 게이트키퍼는 자 언론사에서 나오는 클릭베이트 기사나 부적절하고 편파적인 기사들을 걸러주는 일을 하고 데스크, 팩트체크팀, 교열팀 등으로 나눠진다. 그러나 대형 신문사 기준으로 기자는 평균 약 500에서 1000명이고 게이트키퍼는 평균 약 20에서 25명 정도, 20에서 50명 정도이다. 그렇다면 한 게이트키퍼가 담당해야 하는 기사의 수는 평균 약 20개에서 25개 정도이다. 또한 방송사의 경우 기자 수가 평균 약 200에서 500명이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인원은 약 평균 30에서 7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한 명이 담당하는 방송 기사가 평균 약 6개에서 7개 정도 된다. 게이트키퍼가 하는 일이 시간을 쫓는 일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기사나 방송은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신문 기사 20개 혹은 방송 기사 6개를 검토하고 체크하는 일이 매우 힘들다. 가짜뉴스의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탈진실이라는 것이다. 탈진실은 객관적 사실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현상인데, 이 때문에 가짜 뉴스가 퍼지거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방해를 받고 전문 지식이 경시되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언론의 경우 사실적으로 공정한 기사를 보도해야 하는데 기사의 신념이나 감정 또한 정치관념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고 편파적인 기사가 나올 수 있고 혹은 개인의 SNS 게시물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게시하게 되어 그걸 본 사람들이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그 게시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환경 문제가 극심한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SNS 게시물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게시하면 그것을 본 몇몇 사람들이 혹은 환경 문제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죄의식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반환경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환경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 전쟁이나 재난 같은 사회 국제적 차원의 문제, 날씨나 선거 결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까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지만 잘못되거나 틀린 정보를 걸러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양날의 검 같은 인터넷 정보를 잘 필터링하여 빠르게 사용해야 하고 반대로 자신이 올린 잘못된 정보를 받은 사람도 똑같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가짜뉴스나 유언비어 등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지 말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 후, 하진이, 은민이, 지석원, 준이 순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투, 되게 정보를 되게 잘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상세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정보를 되게 상세하게 적어줘가지고 좀 믿음이 가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진, 하진아, 그 내용을 잘 정리한 것 같고, 가짜뉴스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말한 것 같아요. 은민, 가짜뉴스라는 주제 한 가지에 딱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이고 또 그거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아까 말했듯이 많이 조사해서 쓴 것 같아요. 지석, 가만히 있어. 여기 누구야? 저요? 아니, 아니. 준이, 일단 여기 그 책에 나왔던 내용도 많이 넣었고 그리고 그 되게 그 자료의 수치를 되게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약간 신뢰감 있게 써가지고 그 좋았던 것 같아요. 지석원, 그 자료를, 그러니까 이 책의 특정 부분을 딱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서 딱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딱 한 것 같습니다. 약간 독후감 느낌은 잘 안 들었어요. 지석원 독특한 느낌이 안 든 이유는 뭐야? 뭔가 그냥 약간 좀 약간 그 설명하는 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자, 지금, 평가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원이가 글을 안정적으로, 그 여러분도 아까 표현했던 신뢰감 있게 또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붙잡아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중원이가 쓴 것도 얼마든지 이 책을 읽고 나서 독서감상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독서감상문이 특별히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중원이의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지석원이 평가했듯이 그런데 이거는 독서감상문이 아니라 그냥 뭐 설명하는 글, 가짜뉴스에 대해 설명하는 글 또는 주장하는 글이라고 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감상문만으로서의 특별함은 어디서 오는 건가? 또 하나, 소중원의 독서감상문. 그러니까 윤지석의 독서감상문이 아니라 소중원의 독서감상문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건가라는 그런 본질적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중원이의 이야기, 그 중원이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 요소가 중원이만의 특별한 시각일 수 있고, 중원이 자신의 삶의 경험일 수 있는 거고, 중원이 너 갖고 있는 배경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요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원의 독서감상문이다라는 부분이 더 빛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글에는 중원의 독서감상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그런 개성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요거 자체로도 그냥 잘 쓴 독서감상문. 근데 이제 아주 잘 쓴 독서감상문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중원이만의 개성이 빛나는 독서감상이 되고 그러려면 스티브 조버과 같은 세 가지. 중원이만이 보는 독특한 시각. 근데 뭐이 책의 시각과 내가 동의해. 그럼 뭐 그 중원이만의 특별한 시각은 없는 거지 그냥.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중원이 독서 감상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관점,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굳이 뭐 이 책을 자기 생각이 같은데 뭐 다른 시각을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면 중원이 너의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와 관련되어서 이 책에 있는 어떤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중원이 너에게 가짜 뉴스라. 너에게 가짜 뉴스는 어떤 의미인가? 아니면 가짜 뉴스에 대한 깊이 있는 너만의 생각은 무엇인 건가? 이런 부분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하나는 중원이만의 배경 지식. 근데 지금 중원이가 쓴 것들은 뭐 쌤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책을 기반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이미 읽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닥 특별한 감흥이 없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중원이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 책에 나오지 않은 주거니가 알고 있는 배경식을 잘 또 연결해서 잘 조화시켜서 글을 쓰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니는 다음 주에 독서 한번 쓰겠네. 주거나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런 실수는 많이 해도 괜찮아. 자, 다음 지속 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고 했지. 자, 지속 네. 원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뉴스를 전해 들을 때 뭐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문 이런 걸 통해 전해 들을 수 있는데 보통 뉴스를 접할 때 어떤 매체로 보통 접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 팟캐스트를 좀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 재생하는 그 앱에 팟캐스트 기능이 같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뉴스를 좀 접하는 편입니다. 중원, 아이크. 응? 말해, 중원. 네, 뭘. 어, 그 주님 주원이가 먼저. 뉴스를 접하는 매체, 통로. 아, 저는 그렇게 전자기기나 그런 거에 접해 있지를 않아서 친구들 통해서 듣거나 선생님이나 엄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편. 네, 준이? 저 맨날 밥 먹을 때나 아니면 뭐 저녁 시간에 그 부모님이 뉴스를 켜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뭐 앉아가지고 뉴스를 같이 보는 건 아니고 그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듣는 정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맨날 그 신문을 구독해 두시는데 그것도 그냥 왔다 갔다가 잠깐 잠깐 보는 거? 그렇게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네, 음. 지석이? 음, 저도 주님이랑 비슷하게 어머니가 일단 저녁 먹을 때 뉴스를 그냥 켜놔가지고 작은 TV 같은데 그래서 그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뭐 아침이나 아니면 뭐 그냥 밤 시간대 그냥 스피커로 뉴스 틀어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들으면서 좀 어머니가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편입니다. 네, 하진님? 저도 아침 먹을 때나 저녁 때인가 주로 가족들끼리 뉴스를 볼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보거나 아니면 엄마가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보시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거 같이 네, 은미님? 저는 이제 핸드폰에 유튜브에도 요새 영상으로 뉴스가 많이 떠서 그런 거 이제 보진 않고 내리면서 하나씩 보거나 아니면 그 부모님한테 뉴스 얘기를 조금 듣거나 하는 편이. 네, 선생님? 네, 저도 뭐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런 뉴스 중에 몇 가지 이제 구독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접하는 거 제일 많고 아니면 이제 뭐 라디오나 뭐 DMB 차 탔을 때는 DMB에서 YTN 뭐 주로 그렇게 뉴스 접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누가 이제 이렇게 링크해 준 거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지석 원이 질문한 매체와 가짜뉴스는 어떤 관련이 있어, 지석 원? 그, 매체와 가짜뉴스요? 지금 너가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주로 접하냐라고 했는데, 그거 네. 가짜뉴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 이 책 주제하고. 가짜뉴스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쭉 퍼져나가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퍼져나가는데, 가짜뉴스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들은 언제냐라는 거야. 또 가짜뉴스가요? 사실 어렸을 때, 여러 말 할 때, 가짜뉴스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사실 거의 없었어. 그때도 물론 오보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가짜뉴스다라는 말은 없었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았어. 그래서 늘 하는 것들이 방송에 나왔어.
이러면 게임 끝이야. 아, 아니면 뭐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어. 그럼 애들 사이에서 말싸움 끝이야. 어? 그런 식으로 신뢰가 높았다는 거야. 그런데 가짜뉴스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과 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매체의 어떤 그런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가짜뉴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그 매체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 누가 얘기해 볼까? 소셜미디어 같은 음, 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보통 네. 이제 올드 미디어라고 그러고 뉴 미디어라고 그래. 올드 네. 미디어에 속하는 게 신문? 신문, 방송. 그리고, 음, 음,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대한 자본이 필요해. 신문사, 음, 기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신문 그 찍어내려면 윤정기, 뭐 기계도 필요하고, 거대한 자본이 필요해. 방송도 방송국을 운영하려면, 뭐 카메라도 많아야 되고, 뭐 감독, 촬영 감독도 있어야 되고, 뭐 앵커도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규모가 필요해. 그리고 그들 안에는 이른바 체계가 있어. 아까 이제 중원이 그래도 보여줬지. 뭐야. 기자가 몇 명이고 뭐 게이트키퍼가 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짜임이 있는 거야. 그 걸러낼 어떤 그런 장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른바 우리가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뉴미디어 뭐가 있어? 미디어는 그냥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요즘에 SNS를 비롯해서 뭐 블로그니 뭐 유튜브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뉴미디어라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다 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모두가 다 언론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 그 전에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걸러지던 것들이 걸러지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각 개개인들이 만들다 보니 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야. 아, 세 번째로는 아까 지석 원이 얘기했던 SNS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재생산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가짜뉴스가 상당하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이 책에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인물,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 누구야? 트럼프요. 트럼프. 그 트럼프가 있기 전과 트럼프 이후에 전혀 달라진 거야. 그래서 트럼프를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신문들을 보고 가짜뉴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신문들은 트럼프가 거짓말한다고 했는데 네. 트럼프는 오히려 야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니들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전통적인 신문들을 트럼프가 공격을 하고 그 트럼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다른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뉴미디어에서만 가짜뉴스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올드 미디어 자체를 특정 집단이 장악을 해. 특정 집단이 신문을 만들어 아예 방송국을 아예 세워. 그래서 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심지어는 뭐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가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가 아닌지 그 전에 단계에서는 이른바 팩트 체크라는 걸 했었어요. 한때 그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으로. 근데 요즘에는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자체가 너무 뭐야? 뭐고, 혼란스러워진 이른바 탈진실의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진실이어야 되냐? 진실인 것처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언젠가 진실이면 되지 않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었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어쨌든 이러한 그 가짜뉴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매체의 어떤 그런 변화에 따라서 더 신속하게 더 확대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 자, 오해하지 말 것. 과거에는 가짜뉴스가 없었다? 아니에요. 있었다. 과거에도. 과거에도 이른바 헛소문. 응?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려. 근데 그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 소문이 진짜인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헛소문을 뭐 한다는 거야? 퍼뜨리는 거야. 터트린, 똑같이 정치적인 이유,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준이가, 뭐, 그 지석이하고 라이벌이야. 어? 그래서 은민이와 하진이의 사랑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막, 준이는 눈이 삐었어요. 지석이는 콧구멍이 뭐 세 개예요. 막 이런 식으로 뭐야?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뭐야? 떨어뜨리고 자기가 이제 왕자님이 되겠다라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헛소문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림으로써 이른바 마타도라고 하지. 그리고 그 실제로 그러한 공작을 어, 추구하는 게 직업인 그런 팀이 있어, 팀. 그런 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공작을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과거도 그랬어, 과거에. 근데 그것들이 현재는 좀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또 그런 상황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닙니다. 또 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가짜뉴스를 접해본 기억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접한 기억이 만약 없으면은 뭐, 접해서 일어난 뭐 사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딱히 기억나는 건 잘 없어가지고 좀 아버지한테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봤던 사건을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저희 태어나기 전에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으로 좀 가짜뉴스가 퍼져가지고 촛불 집회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그 얘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좀 네, 그런 가짜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보고, 뭐, 기업이나 회사들이 피해봐서 꽤나 큰 사건이었다는, 큰 가짜뉴스 사건이 있다는 거를, 네, 들었습니다. 지성님? 네, 저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명확한 형태의 가짜 뉴스 직접 접한 적은 없긴 한데 그 뉴스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길거리 플래카드에 막 그 현재 국힘 뭐 당협위원장 뭐 이런 사람이 그 민주당이 카톡도 검열하려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정보를 막 대놓고 써놓는 거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음, 네, 준이님? 저번에 유튜브에서 막 백종원 사망? 막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그게 막 수백만 되고, 그 다음에 막 그게 기사화로도 올라오고, 근데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 만우절 아니었나? 네, 아니. 네, 하진님? 타블로스의 그 학력 위조 논란이 도덕 시간에 배웠던 건데, 네, 학력 위조 때문에 연예인이었는데 갑자기 TV에 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였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 있습니다. 네. 은민님? 저는 아주 옛날인가? 뭐, 이 어떤 한 선수가 뭐 어디서 기화하고 막 이런 내용의 가짜뉴스를 한참 많이 떠서 봤는데 그게 막 신고됐는지 다 삭제됐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 저요? 네. 저는 실제로 그렇게 가짜 뉴스를 접해서 피해본 사례는 없지만 어디 사이트 들어갔다가 비슷한 클릭베이트 형태로 좀 제목을 과장해서 띄워놓거나 그런 기사 제목을 본 적은 있어요. 들어간 적은 없는데. 네. 선생님? 네,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무병 관련해서의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좀 뜨거운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실제로 광우병이 있었고 또 인간 광우병이라고 해서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어서 인간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느냐 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미국산 수입 소고기 멀쩡하게 잘 먹자. 그런 그죠?
근데 광우병 걸려서 우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 그 당시 이 일이 가짜뉴스, 가짜 선동에 의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광우병 그 사태에 대해서 달리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미국이 이른바 좀 이렇게 아, 아나무인격이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분노한 우리 시민들이 반미 정서가 광우병 그 사태를 통해서 폭발한 거다. 거기다 플러스 그 당시 정부에 대한 불만, 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그 미국이 그런 그러니까 미국에 또 좋은 소고기 이게 등급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는 등급이 낮은 등급의 걸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인 거라든지 아니면 그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한 불만이 다 이제 그 광우병으로 폭발되어서 나온 거고 다만 이제 그것들을 선전선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괴담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너무 과장하거나 뭐 어쨌든 근데 그것도 이제 넓게 보면은 분명히 가짜 뉴스라고 얘기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촛불 집회까지 한 그 부분들이 과연 실제 그 광우병 그것 때문만이었냐라는 부분에서는 선생님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촉발시킨 촉발시킨 원인이었고 그 밑에는 아까 선생님 말했던 그런 정서가 깔려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전에는 미국은 너무 은혜로운 국가고 미국은 너무 고마운 존재고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 미국에 때 맞설 걸 생각도 못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지 저것들이 간섭하는 건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해? 헷갈리기 시작했지. 의심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미국과 대등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더라는 거야. 뭐 그런 또 그 과정 안에서 어쨌든 광우병 그 문제가 상당히 이제 거론되었고 어쨌든 광우병 괴담이라고 말했던 것들은 훗날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광우병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해. 그때 우리가 광우병에 대해서 경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광우병 걸렸던 그런 소고기 수입을 막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다. 그때 만약 그러한 저항을 하지 않았더라면 광우병 걸린 그런 소가 우리나라에 식탁에 올랐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 문제가 발생했을 거다. 이런 식의 논리로 또 이제 자기들이 그래서 가짜뉴스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카톡 검열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도 역시 이제 공방이 이제 있는 건데 그것도 전혀 가짜뉴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많이 퍼진다는 거야 실제로 그 네, 공유하고 막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거든 그거를 뭐 해라 신고해라 그렇게 네, 함으로써 카톡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를 막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방침이었던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럼 카톡을 통해서 뭐 전달되는 건 내 카톡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이제 카톡을 검열하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반발하는 거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카톡을 검열하는 당이다라는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들의 본래는 내가 카톡을 검열한다고 했냐. 다만 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그건 막아야 된다. 그걸 얘기를 했던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역시 이제 어떤 면을 부각시켜서 보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카톡 검열로 비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건 역시 이제 검열하겠다는 것 역시가 이제 가짜뉴스다라고 또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백종원 사망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 사망이나 옛날에 이제 뭐 김일성, 김정일 사망 뭐 이런 얘기는 뭐 워낙 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어가지고 그좀 화제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뭐 잘못 알려서 이제 그런 일들은 뭐 있었던 것 같고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에서 뭐 타진요라고 해서 한때 상당히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해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네. 타블로가 유학파 하진유. 유학파 적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무슨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 과연 출신이냐 라는 어떤 그 부분에서 누가 의문을 제기했고 그 사람이 뭐 졸업장이나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의 어떤 증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그걸 믿지 않아가지고 뭐 파블로의 학력을 둘러싸았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아니 왜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라고 했는데 그 전에 실제로 학력 위주로 한 사람들이 있었어. 맞아요. 그것 분명히 때문에. 버젓이. 그러니까는 야 나중에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밝혀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야. 하나는 자기도 가짜 뉴스인 거 알아.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어. 그래서 일부러 가짜 뉴스를 뭐 하는 거야? 유포하는 거야. 자기가 알고. 또 하나는 그 사람 스스로가 그걸 가짜 뉴스라고 생각 안 해. 그 사람은 그게 진짜 뉴스라고 생각해. 그리고 막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은 뭐라는 거야? 가짜. 가짜뉴스. 가짜 뉴스라는 거야. 그 부분들에서 이제 그두 가지가 나뉘는 거야. 어? 가짜 뉴스를 의식한 사람과 의식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 부분이 이제 나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중간에 중원이가 그래서 썼고 지금 이제 발표할 때는 봐 클릭베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중원이 클릭베이트가 뭔지 클릭베이트는 왜 하는지 좀 설명을 해볼까? 클릭베이트는 일단은 클릭베이트는 제목이랑 내용이 다르거나 제목을 과장해서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모르는 사실 이런 거나 숫자로 뭐 한국인 99%가 모르는 사실 이런 숫자를 과장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그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클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완전 다른 그런 거를 클릭 누르다랑 베이트 미끼의 합성으로 클릭 베이트라고 하는데 그럼 클릭 베이트는 그냥 조회수를 늘리려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나무위키나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 같은 사이트에서 많이 보는 그런 가짜뉴스의 일종이라고 할 자, 수 있는 그럼 왜 조회수를 내려고 그래? 돈을 벌어야 하니까 조회수하고 돈하고 뭔 상관인데? 많이 보면은 돈 벌지 않나요? 광고요. 많이 보면 왜 돈을 버냐고. 주도원, 광고요. 광고, 아, 광고 왜? 아, 그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이게 맞나? 자, 얘기해. 광고가 노출되는 그거에 따라서 맞아요.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수익이 나오는 게 맞나요? 그렇지. 어,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기의 광고가 노출이 많이 되기 위해서 광고를 싣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해야 따라 다르지만 광고가 몇 번 노출되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노출되냐에 따라서 그 광고 금액을 지불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나 어떤 그 뉴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뉴스에 많이 들어오면 어쨌든 자기 거기에 딸린 광고를 그 사람이 많이 봤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낚시성 기사, 미끼 기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는 클릭베이트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아. 방송국에서 왜 그렇게 시청률을 갖고 난리를 피냐, 시청률에 피마느냐. 그 이유도 시청률이 높다? 그 앞뒤에 광고 붙으면 그 광고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시청률 높은 드라마나 이런 거에 광고비는 엄청 비싸. 반면에 시청률 낮은 때는 광고를 아예 붙이지 않거나 아니면 가격이 아주 싸거나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시청률을 높이는 것들이 역시 여기 그 광고를 볼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그러니 광고를 많이 보니 광고 단가가 높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생존 전략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수입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자기 사이트를 클릭하게 만들려고 많이 클릭하게 만들려면 바로 호흡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중원이가 스타야. 그러면 어느 날 뉴스에 뭐 중원이 침대에서 숨 쉰 채 발견돼. 예?
왜? 왜? 클릭베이. 네? 숨 쉰 채 발견돼. 숨진 채 이건 발견돼가 아니라 클릭베이트가 아니라 약간, 숨 쉰 채 발견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언뜻 보면은 뭐, 중원이가, 뭐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봤더니, 그냥 숨 어그로. 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비판한 거야.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 너무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이제 뭐야 그 스타일만 팔면 사람들이 클릭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거수일투족까지 한다는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대로 클릭 장사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3등이 3등 3등 저인가요? 이 해. 네. 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그 가짜 뉴스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인데요. 저는 일단은 막 일단 법 강화는 당연한 거고, 일단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가짜뉴스가, 가짜뉴스가 점점 확산되는 건데, 그 알고리즘에서, 어떤, 막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린 계정이나, 아니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이미 검열이 된 그런 영상이나 아니면 기사들을 그, 먼저 알고리즘에 노출시키게 약간 알고리즘의 구조를 바꾸는 게,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석권님? 이게 거기에 구조상 아예 없앨 수는 없고 해결하기도 그 인터넷이 워낙 그 크게 인터넷 공간 자체가 크게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개인이 잘 걸러내는 게 결국은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남중원님? 저도 개인이 잘 필터링 해서 그 게이트키퍼가 방송사에 싹 다 걸러줄 수는 없는 거니까. 잘, 개인적으로. 네. 그다음에 하진님? 그, 벌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지석권님? 좀 인터넷 내에서 너무 익명성이 너무 좀 익명성을 조금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언론이나 그런 거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 정도를 남겨둬야지 하도, 그러니까 아까 하진님 말했던 것처럼 처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뭔가 다른 새 계정 뭐 이런 거 만들기도 좀 힘들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선생님? 한 명 안 했나? 고은미님? 날 없애버리네. 와, 너무 저는 뭐 말하려 해서 까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를 할수록 더 퍼져나가는 거다 보니까 가짜뉴스라고 생각이 되는 것 자체를 그냥 공유를 안 하면 더 이제 노출이 적게 될 것 같고, 또 이게 만약에 심해지면 아까 하진님이 말한 것처럼 벌금을 도입해가지고 좀 더 강하게 처벌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 네, 지금 이 책에 따르면 6장과 7장에 가짜뉴스와 관련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부터 시작해서 뭐 언론인 스스로 해야 될 일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될 일 등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71쪽에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이제 그 위에 보면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단속한다.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된다. 동의해, 동의 안 해? 예. 동의한단 말이야. 대부분이 그렇게만 말하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근절할 거냐, 가짜뉴스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 어? 지석원이 준이는 잘생겼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가짜뉴스. 준이는 이건 당연히 진실이다. 맞습니다. 참 뉴스다.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지석투가 발끈해갖고 이거는 뭐다? 가짜 뉴스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 아니, 근데, 부분에 있어서 어 참인 것도 심지어는 지석2가 준이를 라이벌로 여기기 때문에
준이가 잘생겼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냥 그걸 뭐해? 준이 지덕투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이거 가짜뉴스 지정해버린단 말이야. 선생님, 근데 이거는 뭐죠? 이 사이비 종교는 나쁜 거다 해서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만 반대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건 진실된 뉴스다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른바 가짜뉴스를 걸러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권력자들이 가짜뉴스가 아닌데도 자기에게 비판하거나 이런 거를 다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버린다. 그럼 오히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어,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가짜 뉴스만 제재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이것들이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쓰일 수 있지 않은 건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보면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어, 그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트위터라던가 이런 곳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즉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짜 뉴스라고 알려진 거에 대해서 계속 게시하면 계속 퍼져나가니까 너희들에게 체크를 묻겠다. 너희들이 아무 뉴스나 올라가지 않도록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론에는 어떤 그런 장치를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서 규제를 가함으로써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그 소셜 미디어가 그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뭐 신고받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모니터링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갖춰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다 뭐라는 거야? 돈이라는 것도 다 보니까, 네. 비용을 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것들을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압박이 가짜 뉴스에 대한 압박이 심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들이 걸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보면 그러니 그 기업에게만 그 모든 걸 다 하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우니 전 세계 언론인들과 협업을 시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는 요즘에 들어서 이제 이른바 AI를 가지고 AI가 가짜뉴스 아닌지를 가려내는 팩트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또 이제 제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법원에 이제 그 가짜뉴스, 혐오뉴스 이런 거 신고하면 그거에서 그 규정에 따라 이렇게 처벌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책에 이제 몇 장이요? 7장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잘 구별해내는 어떤 그런 능력,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87쪽 보겠습니다. 가짜뉴스 판별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겠습니다. 지도본부터 뉴스의 출처를 파악하라. 출처가 낯선 매체라면 의심하고 보자. 그렇지 뉴스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해서 결국 누가 한 말이냐 그 메신저가 과연 신뢰할 만한 인물인가 그렇지 아는 인물인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도 많잖아 또 신문사도 많잖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 주제를 리포팅했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게 되다 보면 그것들이 진짜 뉴스인지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에 대해서 변별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길 거예요. 중원이 2번 네, 저 그 생각 책을 지석이 형 거 빌려 읽어가지고. 준이 2번 네. 글을 끝까지 읽어라. 제목과 본문 내용이 다르면 의심하라. 아까 이제 클릭베이트 이런 분이 제목과 이제 본문 내용이 다르게 오고 있고 심지어는 글을 끝까지 읽어서 특히 이제 우리 한국말은 뭐야? 중원이가 참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중원이가 잘생겼다는 건지 못생겼다는 건지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가요. 끝까지 들어가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글을 끝까지 읽어야 이 사람이 정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앞에서는 막 중원이가 잘생겼고 모험적이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나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앞부분만 읽은 사람들은 막 야 중원이가 잘생겼고 뭐 모험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라고 이제 얘기한다. 앞부분만 읽고 끝에까지 다 읽으면 그 얘기 아닌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끝까지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석 투 하준이가 가지고 있어요. 응? 사진이 몇 쪽인지 못 들어. 187쪽, 네, 뭐라고요? 187쪽. 음, 작성자를 확인하라. 작성자가 실존 인물인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등을 확인해 믿을 만한지 판별하자. 여기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라고 같이 사실은 같은 맥락. 이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라는 것들은, 이거, 매체, 그 신문사, 방송국, 그 매체의 어떤 그런 신뢰성을 얘기한다면, 요 3번 같은 경우는 기자. 그 기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 건가? 그 기자가 과연 믿을 만한 기자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확인하라는 거야. 은민이 5번, 4번이죠. 4번. 네. 근거 자료를 확인하라. 관련 정보가 뉴스를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확인하자. 그 요즘에 챗GPT가 이게 똑똑하고 좋긴 한데, 환각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애가 자꾸 거짓말을 해. 근데 아, 막 hallucination. 진짜처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늘 챗GPT가 뭐 한 작업을 보면 근데 얘또 이거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느 사이트 어느 AI는 자기들이 그 뭐야 참고한 자료를 같이 제시해 줘. 이 글을 작성한 걸 참고한 자료를. 그러면 이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이 정말 진짜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도 책도 그랬어요. 책 뒤에 보면 참고문헌 이런 걸 쫙 써. 아니면 그 글 안에서 뭐 인용한 거에 대해서 어느 논문 몇 쪽을 인용했다라고 그 주석을 달아줘. 밑에. 뭐야, 저기 뭐 각주 이런 걸 달아줘.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자료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 글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부분들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근거 자료를 찾아서 공부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근데 그 어, AI가 음, 자료를까지 첨부를 해서 주잖아요. 음, 근데 그 자료 자체도 거짓말인 경우도 있대요. 그래. 그러니까 아, 뭐,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원 소스를 뭘 바탕으로 했는지인데, 근데 이제 아, 그 소스 자체가 오염된 소스, 그러니까 가짜뉴스 소스를 가지고서 얘가 뭘 할 수는 있겠지. 그거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한두 끝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뭘 말했어. 근데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누구한테 가서 확인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야, 그 사람도 가짜를 말할지 어떻게 알아? 또 뭐 확인해야 되고. 이런 이제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가짜뉴스라고 의심이 안 되는 것까지 모든 걸 이렇게 보면 못 봐. 뭐 어떻게 봐. 근데 이제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낌이 온다라면 그 정도는 그럼 여러분들이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처를 확인한다. 뭐 작성자를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끝까지 읽어본다던가, 근거자를 확인해본다던가,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감수성이 뛰어나면 가짜뉴스일 것 같다는 느낌이 팍 오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딘 사람들은 뭐 그게 무슨 설마 그게 가짜뉴스 일리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뭐야, 선생님 책 어, 잠깐만. 그래. 저기 보면 되겠구나. 저기, 이게, 그건 내 건데잖아. 그, 쌤, 아, 이 책 갖고 얘기하는데, 쌤 깜짝 놀랐어. 그건 내 건데를 전혀 다르게 읽는 거야. 그건 LH 건데네. 네? 아, LH. LH, 보니까 진짜 LH 건데라고 읽게 되는 거란 얘기야. 그 LH가 뭔지 알아? 네. 어? 우리나라 아, 토지주택공사가 아, LH거든. 그래서 뭐 그런 그 부분들처럼 이렇게 다르게 읽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고. 다음 누구야?
지석원, 저 5, 했습니다. 마이크 5분. 꺼져 있었군요. 다시 5분. 돌아왔다 오시다가. 지석원, 5번. 저 차례라는 게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작성 날짜를 확인하라. 오래된 뉴스를 재탕 또는 가공한 건 아닌지 확인하자. 그래서 이제 옛날 거를 다시 마치 요즘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혼란을 주는 그런 거가 있더라는 얘기야. 그 다음 6번. 준이? 네. 풍자인지 확인하라. 뉴스가 너무 이상하면 풍자성 그릴 수 있다. 비꼬는 건데 참 잘났다. 근데 그걸 보고서 나 잘났대. 와, 뭐 이런 경우들. 그래서 그 말이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이른바 안의법이라는 것도 있고, 조롱과 풍자도 있는데 그걸 그 팩트 그 자체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어쨌든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잘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다음 사진 7번. 자신의 선입견을 점검하라. 자신의 믿음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살피자. 이미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나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 이렇게 되다 보면 상대방 뉴스를 고지고대로 봐야 되지 않고 무조건 왜곡해서 봐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들이 계엄 전에 그 영연백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 시신을 이렇게 담을 저기를 군대에서 수천 개를 준비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그 뉴스가 되면서 야, 계엄령 내려갖고 사람들 엄청 죽이려고 했었나 보다. 그래갖고 그런 뭐 관을 미리 준비했었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국방부의 발표는 원래 그 비축 물자,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원래 그런 것들 전사자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를 준비하는 거가 기본 매뉴얼이라는 거야. 다만 시기적으로 우연히 뭐 했을 뿐인데 겹쳤을 뿐인데 나는 식으로 그러면 그 해명이 됐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에 관해서 아니다 뭐 이번에 사람을 몇 명 죽이려고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확대 지상된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그것만 딱 봤을 때는 아니 그럴 의심이 들잖아 당연히. 근데 이제 들어봐야지. 그게 정말로 이번 계엄령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준비한 건지 아니면 계엄과 관계없이 그 전부터 준비가 되었었던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서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하는 건 그건 그쪽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변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처벌했다던가 그러지 아니하도 여러분들이 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은민이 전문가에게 물어보라. 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자.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그것들에 대해서 막 팩트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막 검증하고 어떻게 읽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좀 이렇게 감이 좀 이상하다. 이게 특별히 이상하다 하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수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에 찾아보지. 다른 뉴스. 다른 보도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나를 찾아보면, 그럼 그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그 확인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결국은 어디서 그 얘기가 처음 시작된지, 출처는 어떤지. 그다음에 반론. 그거에 대한 반론은 없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그나마 가짜 뉴스에서 좀 이렇게 오해가 풀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민감하게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검증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들, 태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꾸 선생님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판적으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짜뉴스를 잘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계속 준이. 아니, 저 끝났어요. 그 다음 살 누구야? 좋아요. 은민이. 제가
준비한 질문이 겹쳐서 지금 빠르게 음, 하나 준비했는데 이 책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을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저는 여기 그 언론인에게 전체 수입의 3분의 2가 광고라고 나왔는데 국영방송, 공영방송, 민영방송에 다 광고를 넣을 수 있는 시간의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하진님? 음. 음, 저는 가짜뉴스 판별 가이드에서 네, 딱 그 나눠가지고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줘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윤지석 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책 초중반에 나오는 것 중에서 독일 전 대통령 뇌물 수수 비리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 되게 흥미롭게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짜뉴스가 크게 퍼질 수 있을지가 너무 놀라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호님? 저는 국감을 쓰면서 읽으려다 보니까 국감 쓸 소재를 정하려고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탈진실, 그 게이트키퍼, 클릭베이트 이런 용어들 되게 생소했는데 찾아보면서 알게 되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석 원님? 저는 여기서 대안적 사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 사람들 중에 막 자신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이상한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좀 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이걸로 이제 좀 설명을 돼가지고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탈진실 이 대안적 사실. 네, 감사합니다. 박준희님? 여기 중간에 미국 대통령을 강타한 그 가짜뉴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그 트럼프랑 그 어떤 여자 이름이 힐러리, 뭐였지? 힐러리 아니, 클린턴. 힐러리? 거기랑 막 선거하고 있었는데, 어떤 가짜뉴스 때문에 힐러리 이미지가 되게 떨어져가지고 트럼프가 됐다는 그게 막 가짜뉴스로 인해가지고 미국 대선까지 그렇게 큰 일까지 영향을 끼친 게 좀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까 여러분도 얘기한 것들 중에 이른바 방송국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과 국영방송이 나뉜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뭐하는 경영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국영방송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공영방송국은 뭐 국가의 어떤 그 직속 관할이지는 않지만 공공의 공공단체가 하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공영방송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민영방송은 민간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민영방송이어서 국영방송 같은 경우가 이른바 중국이나 북한 같이 독재 시장으로 해야 되나? 국가 권력이 강한 그런 쪽에서 이제 국영방송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도하는 내용들만 하는 것. 그 세금으로 이제 운영되는 국가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들이 바로 국영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뭐 이렇게 국영방송의 성격이 강했었지. KBS, 뭐 EBS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공영방송이라고 이렇게 해서 TV 수신료, 그 KBS 같은 경우, EBS 같은 경우 TV 수신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몇천 원씩 내 TV 수신료를 그래서 수신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영방송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항공방송사, EBS 교육방송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민영방송은 우리나라 같은 SBS나 뭐 TJB 같은 거 지역 민방이라든가 케이블 TV 여기는 광고라든가 가입료 이용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송이 아무래도 공영방송은 당연히 국가의 입김이 상당히 크고 공영방송 같은 경우도 그 사장의 임명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가 이렇게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그 뉴스 태도라든가 보도 양태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권과 관계없이 언론으로서 어떤 그런 사명을 수행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사장 임명 구조라든가 아니면 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영방송이 때로는 이제 좀 이렇게 흔들리는 또 그런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민영방송 같은 경우는 개개인 기업에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 기업의 이익, 사주의 이익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좀 휘둘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민영방송 같은 경우는 살아남기 위해서 광고가 상당히 중요하거든. 수익에 많은 걸 찾아야 돼서 그래서 광고를 또 따려면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또 이제 한계가 또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얘기했던 것들이 탈진실과 대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책 74쪽, 자, 여기 74쪽에 보면 지각이 바로 현실입니다. 즉, 느끼는 것 또한 실제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통계 수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중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내가 많다면 많은 거지. 뭐 5건이 벌어졌는데 내가 많다면 많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100건 중에 5건, 5%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은 필요하고 중요한 건 단지 내 감정뿐 그것들을 보고 이렇게 진실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탈진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안적 사실을 보여줬을 뿐이다라고 하는 어떤 거. 대안적 사실. 이건 완전히 말장난인 건데 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일 수 있지 않냐.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사실이야. 진짜가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중요하지. 이걸 뻔뻔하게 얘기해. 그리고 그걸 주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들이 무슨 히어로 복장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뭐그 의사당 난임하고 재판소 난임하고 뭐 그랬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그 선관위에 중국인들이 있다가 미국 CIA가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잡아갔다 이런 뉴스를 제보를 해가지고 어느 신문사에 그 뉴스가 막 대대적으로 실려가고 그게 막 쫙 퍼졌거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미국 정부 요원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은 내가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뭐 한다는 거 믿는 거? 믿는다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원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대안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대안적 사실이 바로 가짜 뉴스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중원이 얘기했던 것들이 클릭베이트는 아까 설명을 했고 그 미끼로 클릭을 유도하는 것들이고 게이트키퍼 중원이 설명해줘. 게이트키퍼라는 것은 음, 그 언론사마다 하나씩 있는 그 공기관의 직원은 아닌데 언론사 직원의 일부인데 그 만약에 그 언론사에서 뉴스 기사를 냈는데 이게 너무 편파적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심지어 맞춤법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거를 지어주는 그 직업인데 지금 팀이 세네 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팀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 올링했더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중원이 같은 경우는 게이트키퍼 팀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렇기보다는 그 안에 팀장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으면 기자들이 취재를 막 해와.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한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팀장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야 여기 부분 더 보충해. 야 이거 갖고 이게 지금 이렇게 설득력 있냐? 이거 빼.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면 게이트키핑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검열하는 검열. 검토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그 다음 단계 또 올라가서 또 봐.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리는 거야. 이렇게 몇 단계 과정을 거치는 거야.
학교에서 똑같아. 선생님들이 어떤 일 있으면 기한이라는 걸 해. 뭐 소풍 가는 거에 대해서 뭐 기한을 해서 올려. 그럼 그거를 뭐 교무부장이라는 이게 각 그 교무부장이니 무슨 연구부장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부장이 한번 이렇게 보고서 별 문제 없는지 해서 그 부장이 결재 사인을 해. 그럼 그걸 다시 교감한테 가. 그럼 교감이 또 그거 보고서 또 무슨 문제 있는지 검토를 해. 그럼 그걸 또 교장한테 가.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교장이 봐서 문제 없으면 그걸 이제 바꿔 내본다는 거야. 즉,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가짜 뉴스가 아닌다거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기회를 두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1인 미디어나 이런 거는 그리고 또 요즘에 워낙 그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사 작성한 걸 그냥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내보내 버린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가서 그것들이 사고가 나는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막 쓰잖아 그냥.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야? 잘못 보낼 수 있잖아. 그 내용을 잘못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쓰고 나서 꼭 다시 한번 뭐해? 확인해봐.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누르기 전에 뭘 한단 말이야. 아니면 쇠 네. 같은 경우는 카톡에 쓸 내용을 그 PC에다가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서 그 옮겨 붙여갖고 갖다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따져본 어떤 그런 것들 보고 게이트 키핑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야, 봐봐요. 그 층층층층. 주원이가 말한 것처럼 팀 이런 식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 기능들이 워낙 그 시민들이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에 떠밀려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검토하는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또 뭐 있었지 네가 주원 얘기했던 게 클릭베이트하고 게이트키퍼하고 또 하나 뭐 얘기했지 주원아? 너가 탈진실이요. 탈진실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누구? 저입니다. 네. 네, 잠깐만요. 그 가짜뉴스, 그 언론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믿으시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언론을 웬만하면 믿는 편인데, 그 살짝 그 책에서 나왔듯이 뭔가 그 기자가 올린 기사들을 보면서 뭔가 진실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사 이런 걸 냈다면은 그 이후로 기자가 낸 기사는 진짜 믿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다 믿는 편입니다. 은지석 원님? 음, 아이가 애초에 제가 접하는 언론 매체가 그 거의 없어가지고 웬만해서는 그 언론 매체가 소개받은 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면 좀 약간 좀 믿는 편이에요. 네, 그럼 소중원님?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뉴스를 전해 듣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나 그런 게 없어서 거의 100%다 신뢰합니다. 네, 그럼 박준희님? 그러니까 저도 막 그 뉴스나 신문 같은 거를 많이 뉴스나 신문 같은 거에서만 거의 되게 보는, 정보를 얻는 편이라서, 뭐, 유심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윤지석 투님?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한 사건이 있으면 의심을 좀 해보는 편이요. 좀 약간, 그러니까 찾아보는 게 많고, 나는 이게 다른 데에서도 뭔가 이런 지식이 있는지 좀 인터넷, 다른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정치적이나 그런 쪽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좀 갈등이 좀 있는 그런 분야 같은 데는 좀 더 자세히 보고 찾아보는 그런 식으로 좀 네,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공민님? 제가 보는 이제 언론사가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언론사는 거의 믿는 편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아니, 그리고 또 뭐 할 거야? 이거 아, 하고. 앞에 질문 그 사람들이 어, 이것만 그것만 할 하려고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까 그 출처를 확인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를 잘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 그 여러분, 근데 이제 어쨌든 자꾸 여러분 수를 의심해야 돼. 내가 혹시 특정 매체에만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닌 건가라는 거에서 다른 목소리, 다른 의견도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뭐 다를 수 있어. 이런 게 물론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어떤 문제는 이건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옳고 그르고의 문제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라고 하는데 맞아 그 얘기가. 근데 문제는 이건 다른 게 아니야, 뭐 한 것도 있다고? 틀린 거야도 있다는 거야. 즉 2 더하기 3은 5다, 4다 이거는 뭐야? 다른 거야, 틀린 거야? 다른, 틀린 거. 틀린 틀린 거지, 거야. 틀린 거죠. 아, 진이야. 근데 오늘 날씨가 뭐 추워, 오늘 날씨 난 뭐 괜찮은데, 오늘 날씨 뭐 나 좋은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뭐할 수 느낌은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 그건 그 응. 틀린 게 아니란 얘기야. 근데 오늘 뭐 6시 현재 기온이 뭐 7도야, 10도야. 이거는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틀린 거란 말이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다를 수 있는 것과 틀리고 맞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역시 잘 분별하는 것들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가짜뉴스, 도대체 가짜뉴스가 뭐야라는 책인데, 이 책은 가짜뉴스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함께 나와 있고, 아까 나왔던, 탈진실, 대안적 사실, 뭐, 클릭베이트, 뭐 등등,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잘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SF류를 여러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수하고 뜻밖의 가까운 SF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 있어서, SF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책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벌써 들어왔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